9개월 넘게 코로나19와 싸워오다 보니까 이런저런 정보가 그야말로 범람을 하는 요즘이잖아요. 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짚어봐야 될 팩트체크. 첫 번째는 완치 후에도 고통이, 코로나19 후유증이 심각하다. 후유증 보고가 심상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후유증은 뭐 아직까지 다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예. 일단 이탈리아의 연구진에 의하면은 중증으로 완치된 환자의 경우 87.4% 정도가 한 개 이상의 후유증, 즉 피로감, 호흡곤란, 근육통, 흉통 등이 보고된 적이 있고요. 또 미국의 CDC의 연구에 의하면은 일단 가볍게 끝난 사람들 혹은 무증상이라 할지라도 그 이후에 피로, 미열, 호흡곤란 이런 여러 가지 비특이적인 이런 후유증들이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요새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연구에 의하면은 예. 코로나19에 감염된 무증상의 남자가 30일 후 정도 되니까 정자수가 반으로 줄었다 하는 연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남성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코로나19가 우리 생식세포에도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새로운 연구고요. 이러한 그 후유증 같은 것들이 과연 이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영향이냐 아니면은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냐 아니면은 이 치료 과정 중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약제에 의한 부작용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후유증들이 보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경우는 어떤가요? 아직 후유증 기사를 저는 많이 접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궁금해요. 네, 김강준 교수님.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국가 차원에서 후유증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환자분들의 사례 그리고 개별 보고 등을 토대로 볼 때는 외국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코로나19는 단순히 호흡기 감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염증을 유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감염병이기 때문에 심장, 신장, 근육, 뇌 그리고 폐를 포함한 호흡기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증 감염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후유증이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기에 어쨌든 이걸 잘 예방하고 치료를 잘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관련 팩트체크 그 다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요. 30초 만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잡는 공기살균제가 있다. 이런 게 있다고요? 우리의 희망사항이긴 한데 이게 있었으면 벌써 다 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아직까지는 과학적인 입증 결과는 없습니다. 뭐 희망을 좀 걸어볼 수는 있겠지만 저걸 꼭 사용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현재는 무조건 1번은 마스크 착용, 2번은 손 씻기라고 하는 기본 수칙이 그 어떤 방법보다도 효과적인 예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살균제뿐만 아니라 각종 뭐 보조제, 영양제 이런 부분에도 궁금증이 참 많아요. 볼게요. 비타민 CD가 코로나19 치료에 도움이 된다. 어떻게 볼까요? 네, 사실 처음에 이 코로나19가 확산하긴 초기에 3월 달부터 이 비타민 C, 비타민 D 그 이외에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여러 가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관심을 많이 받았죠. 네. 현재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 물론 이런 비타민 C나 비타민 D 등이 면역력을 높이고 면역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긴 하지만 이것이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또는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비타민 C나 D를 드시더라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음식으로 섭취할 수 없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제품을 먹기보다는 음식을 통해서 식사를 통해서 비타민 C와 D를 섭취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타민 C와 D를 보충제보다는 식품으로 섭취하실 것을 권해주셨는데 어떤 식품들이 그렇다면 도움이 될까요? 예, 비타민 C는 신과일들, 예를 들어 뭐 귤이라든지 오렌지 같은 그런 과일에 많이 있고요. 또 의외로 우리 한국인이 많이 먹는 고추에도 비타민 C가 많아요. 고추. 예, 그리고 비타민 D의 경우는 고등어나 정어리,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라든가 표고버섯과 같은 그런 버섯류들 그리고 계란 노른자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에 비타민 D가 꽤 많다고 보고요. 그 이외에도 햇볕을 쬐면 자외선이 피부에 노출될 때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해서 만들어낸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하루 20-30분 정도 햇볕에 피부를 노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이제 햇볕을 쬐는 것은 중요하지만 또 그럴 때 좀 밀접 공간 좀 피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팩트체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예상보다 더 세다.
액정에서 최장 28일 생존. 야, 28일. 이게 맞으면 손 씻을 때마다 핸드폰을 씻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이 28일이라는 것은 예. 최적의 조건, 그리고 아무런 빛도 없고 온도도 일정하게 했을 때의 조건이고 사실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이러스의 감염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 피부에서는 뭐 9시간 정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들도 실제 실험실 상황에서 우리 돌아가신 분들의 인체를 갖고서 실험한 것이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행동을 하고 있을 때에는 그렇게까지 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손을 얼마나 잘 씻느냐 하는 것과 또 표면에 묻어있는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항상 잘 쓰는 것, 또 뭐 가능하다면은 우리 주변 환경들을 잘 소독을 하는 것, 또 소독을 한 후에 환경을 잘 환기를 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 이 소독제라는 것들도 독성이 있기 때문에 네. 소독한 후에 환기들을 안 해주면은 그 소독제의 독성도 또 만만치 않고요. 또 여러 가지 핸드폰이라든지 내 주변에 있는 물건 같은 것들은 뭐 가능하면은 자주 소독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넓은 면을 소독을 할 때에는 손 소독제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락스를 희석하셔 갖고서 천으로 깨끗이 닦고 또 새로운 천으로 그것을 훑어낸 다음에 환기를 해주시면은 넓은 면의 환경의 소독은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도 외출했다 들어오면 바로 이제 손부터 씻고요. 그다음에 핸드폰을 알코올 솜으로 잘 닦거든요. 이게 아주 몸에 잘 배어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정말 최고입니다. 예. 근데 사실 그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방역을 할 때는 굉장히 철저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락스나 이런 것으로 잘 닦아낸 다음에 또 젖은 수건으로 다시 락스를 닦아내고 그리고도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폐쇄를 해놓은 다음에 다시 개방을 합니다. 근데 집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 애들이 자주 쓰는 물건이나 장난감 같은 것을 락스로 닦으면 안 되고요.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손 씻을 때 비누로 물 씻는 게 매우 효과적이듯이 네. 장난감이나 아이가 자주 쓰는 물건도 비누와 물로 잘 닦은 다음에 말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집에 만약에 조금 세밀하게 꼼꼼하게 청소를 해야 될 경우에는 집에 있는 락스를 희석해서 그 닦은 다음에 그걸 뿌리지 말고 반드시 그 천에다 묻혀가지고 닦아주시고 또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고 닦을 때 마스크를 또 쓰고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독을 할 때 옷 같은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옷이나 뭐 머플러나 이런 거는 소독을 할 게 아니라 자주 세탁을 해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소독 방역과 관련해서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라든지 곳곳에 이제 보면 흰 옷을 입으신 방역 요원들이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소독약을. 이 소독약을 나중에 이제 방역 끝난 다음에 우리가 그 공간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이거 안전할까? 저는 그것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그 소독약이라는 것은 소독약제의 그 독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분무를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은 금방 표면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공기 자체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고요. 오히려 그런 분무 소독이라는 것은 소독 효과는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독을 분무를 했다고 해서 그 주변이 살균이 되었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고요. 빈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천으로 닦아줘야만 100% 살균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분무라는 것은 뭐 겨우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뭐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독성 면에서 볼지라도 그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네. 바로 직접 쏘이지만 않는다면은 소독한 후에 사실 환기는 해주지만 분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결국은 표면을 잘 소독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공기 소독이라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독제에 대한 독성은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에서는 분무보다는 닦아주시는 방법을 택하시라 이 말씀이고요.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코로나19를 억제하는 운동 호르몬이 있다. 운동 이게 호르몬? 무슨 얘기일까요?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대부분 건강에 좋은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데요. 그중에 이제 이리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의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각종 바이러스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보고가 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운동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나 오늘 등산을 2시간 했으니까 체력이 좋아져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겠구나.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결국에 본인의 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체력을 높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한 거고요. 그러한 운동을 통해서 본인이 체력이 있을 때 그리고 면역력이 생겼을 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거지 한두 번의 운동으로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기는 어려우니까요. 네. 꾸준히 규칙적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